안녕하십니까. CO의 빛의 서진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잉여금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고, 그리고 잉여금 관련해서 계속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특이하게도 조회수 대비해서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카톡이 오거나 아니면 문자 그리고 전화 이렇게 답변을 다 드리기는 하는데, 그건 이제 전화가 엇갈리거나 제가 상담하고 있거나 제가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좀 안 맞는 대표님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방송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베스트 질문 뽑아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자사주 바로 못 하나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1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더니 자사주 바로 못 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의미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바로라고 하는 게 저는 증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자사주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다가 팔아도 되니까 바로라고 해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님들이 질문하신 게 증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 후에 주식 양도세 2월 과세가 만 1년이라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졌으니 이제 바로 못한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을 하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사주 바로 할 수 있다의 근거는 여기 두 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2월 달이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내용이 뭐냐면, 증여에 대한 신고 기간은 증여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플러스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2월 달이니까 작년에 증여한 걸로 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님들은 많이 모르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조금 문제는 아니고, 한 가지 조금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보통 11월 달, 12월 달에 증여를 하게 되면 10월이나 11월 달까지 가결산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식가치 평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증여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엄청나게 차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방송 올리고 상담 신청도 실제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12월 달에 증여한 걸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달까지 전부 가결산을 요청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도도 있죠. 양도. 약간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했던 거하고는 조금 맞진 않지만, 양도세 신고 기간은 반기 말일 플러스 2개월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상반기에 양도했던 거는 8월 달까지 신고를 하고, 그리고 12월 달까지 양도를 했던 거는 2월 달까지 신고를 하죠. 제가 정말 신기하게 봤던 게, 최근에 자녀분들에게 주식을 넘겨주시려고 자녀가 부모님한테 양수를 통해서 주식을 확보했던 그런 회사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이 왔다 갔다 하고 양도를 했기 때문에, 양도를 하고 양수를 해서 가져온 그 양수인이 주식을 시가로 인정받아서 또 팔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수를 한 거니까 물론 팔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투자자의 주식을 뭐 환원을 해준다. 그럼 작년 기준으로 환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런 주식들은 시가로 사오게 되면 내가 다시 시가로 팔면서 세금 없이 취득가액을 인정받아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했던 그런 양도의 계약, 이거는 플러스 2개월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문 2번. 이익 소각은 왜 배당이에요? 라고 하는데 왜 배당일까요? 이 질문은 대표님 분들보다는 컨설턴트 분들이 질문을 해서 제가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렸는데 왜 배당이냐?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뭐 이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말씀드리면 아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컨설턴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소득세법을 좀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예 찾아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에서 제1항 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여기 3호에 의제배당이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2항을 보시는 거예요. 2항의 제1호 보시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 밖에 재산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에 재산의 가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주식의 소각, 자본, 감자도 배당입니다. 이렇게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이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에 대해서 의제배당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의제배당을 적용을 하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흔히 컨설팅에서 많이 하는 이익소각이라는 거는 증여를 통해서 그 시가에 대한 취득가액을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납부할 세금이 없는 거지, 세금의 목 자체는 배당소득이라는 거, 이거는 예전 방송에서도 많이 말을 했었는데 또 물어보시니까 물론 저는 물어볼 때마다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왜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대표님들께서 배당소득 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취득가액과 이렇게 내가 파는 가액 자체가 같기 때문에 차익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세 번째. 예전에 증여해 놓은 주식, 제목은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예전에 이제 배우자 혹은 자녀분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게 있다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식을 지금 처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배당도 받고 이렇게 주식을 활용을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주식을 처분하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 예전에 어디 회사에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차등 배당을 하기 위해서 자녀분들에게 주식을 좀 줘놨던 거죠. 그 공제 한도 내에서.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도 이제 공제한도 6억을 다 쓰지 않고 그냥 일부만 이렇게 주식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럼 차등 배당을 많이 활용 잘 하셨겠네요 했더니 배당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식을 어떻게 처분해야 돼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셔서 그 주식이 정리가 필요하면 당연히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증여해 놓은 주식은 그 차액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보다 지금이 주가가 높거나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내가 얻는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게 없게 되는 거고, 내가 예전에 증여를 했던 그 주식이 지금 주가가 그때보다 많이 올라가가지고 차액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양도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양도, 자사주, 그리고 이익소각. 그래서 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뭐가 더 좋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봐야지 안다. 그때 당시 얼마에 주셨고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이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다. 그럼 양도세는 20%에서 25%까지, 지방세 포함해서 27.5%까지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양도세가 더 적겠네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매출이 많이 오르셨나 봐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매출이 10배 넘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주식을 주셨을 당시에 사업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배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안정화된 상태에서 10배가 오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초창기에 그렇게 주식을 주시고 차등배당을 활용하려고 했으나 이제 안정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차등배당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돈이 이제 법인에 많이 쌓이다 보니 이거를 처분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들으신 말씀은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시기가 안 맞게 컨설팅을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질문이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월 과세가 더 늘어나나? 이렇게 제가 질문을 써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식 양도소득세 2월 과세의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일을 하면서 계속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 몸으로 겪었잖아요. 이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이죠. 그런 류의 물건들이 지금 1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럼 이걸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받은 후에 10년이 지나야 내가 취득가액을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파는 사람이. 네, 10년 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주식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식의 가치가 뛰는 게 부동산의 가치 뛰는 것보다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 6억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공제를 활용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 2월 과세 기간 적용을 10년을 해놨다. 그러면 최소 5배 이상은 오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주가를 낮추기 어렵게 법을 개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계속 마이너스를 내지 않는 이상 주식 가치는 계속 오른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겪어왔던 그런 법에 대한 세법, 상법 변경에 대한 변천사를 쭉 훑어보면 1년이 아니라 3년, 5년, 10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이슈는 앞으로 양도세 2월 과세에 대한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고 의안이 나와서 회의가 됐던 내용이 2년이었잖아요.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다행히 2년은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1년으로 한 건데 그 의안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런 얘기가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법이 바뀌는 게 요즘에는 너무 맘대로 바뀌거든요. 네, 진짜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법이 너무 후딱후딱 바뀌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진짜 주식 증여 마지막 이 양도세 2월 과세를 1년에 끝낼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되지 않을까? 네. 작년 12월 달에 금감원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터뜨렸었거든요. 그거 예고도 없었어요. 예고도 없었고 이 법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참 저는 정말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다. 2025년도 컨설팅을 계속 이제 2035년, 2045년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2025년을 굉장히 기억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단순한 생각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기존에 질문 왔던 부분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과 좀 대표님의 특이한
사례까지 해서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했고요. 다음 방송은 또 잉여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잉여금에 관련된 부분인데 매번 이제 여기저기 방송들을 보면 잉여금 10억 엑시트 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용을 물론 이제 10억이면은 계산하기도 편하고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딱 금액이 딱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10억을 어떻게 엑시트를 하고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면 좀 더 좋은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CEO의 빛의 서진우였습니다.